내가 봤을 때 1584번 이거는 A, B, C는 다 찾았어. 질문인 사람들. 근데 그 한직선 위에 있으세요를 못 푼 것 같아. 자, 가보자. 일단은 X축과 만나는 점, 다른 말로는 X절편인데 X절편 어떻게 찾아? Y에 0이 들어갔을 때. 그지? 그러면은 A는 뭐야? 2 마이너스 K면 되지 않아? 맞죠? 그럼 2 사라지고 마이너스 K 남아있는데 분자에는 K랑 약분돼서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0 되죠. 맞죠? 또는 뭐 Y에 0 넣고 X 넣는 형태로 정리를 해도 되고. B 가보자. 0,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1. C는 정근선 교점이니까 2,1. 자, 여기서 이제 너네가 한직선 위에 있으세요. 이거 못 푼 것 같아. 자, 기억나? 이거 어느 단원? 직선의 방정식 단원입니다. 세 점이 일직선상에 놓인다. 그럼 뭐야? 두 점을 가지고 직선을 만들어서 뭐 다른 점 대입. 이것도 틀린 방법은 아닌데 한참 걸리거든. 그래서 뭐? 기울기. 맞아요. 얘네 가지고 기울기를 찾으세요. 얘네 가지고 기울기를 찾아주고요. 그 기울기가 같아지면 끝이야. 알았지? 기울기 찾아가보자. x가 얼마만큼 증가했습니까? 뭐 그냥 뺀다. 위에서 아래 거 뺀다. 2-k 빵 분의 빼주면 2분의 k-1. 물론 k를 두 번 쓰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거 AC의 기울기랑 BC의 기울기가 같다. C를 두 번 쓰는 것도 방법은 될 수 있겠죠. 아무튼 난 쓰기 편하려고 이렇게 쓴 거고. 요거는 밑에서 위에 거 뺄까? 그럼 뭐야? 2-0분의 빼주면 뭐야? 2분의 k? 그 두 개가 서로 같아지면 됩니다. 그래서 식이 2-k분의 2분의 k-1과 2분의 k가 같다. 끝. 그럼 분모분자 몇 배? 2배, 2배. 여기도 2배, 2배. 됐죠? 번분수식의 계산. 4-2k분의 k-2는 4분의 k네요. 곱해주면 4k-8은 곱해주면 4k-2k 제곱. 4k 사라지고 나면 k제곱이 3입니다. 그래서 k로서 가는 것은 양수야? 음수야? k 음수네. k는 마이너스 2야. 끝. 알았죠? 이거 아마 무조건 저 빨간 부분 때문에 질문이었을 거다. 그지? 자, 다음 609번. 조금 머리 쓰기 문제네. 자, 이거 자주 나온다. 이거 위에 뭐 최다 빈출 왕중요 되죠.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자주 나와요. 이거는 정의역 빼기 치역 그리고 치역 빼기 정의역이라고 하는데 정의역 치역 문제 중에 뭐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처럼 뭔가 사입 범위로 뭔가 한정되는 범위로 주는 문제들도 있어.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 근데 그런 문제는 일부분이고 대부분의 문제들은 그런 말이 없어. 그 말은 여기도 아무 말 없죠. 정의역이 뭐라는 거야? 점근선 빼고 전부다. A라는 집합은 점근선 빼고 다 가지고 있잖아. 그지? B, 치역도 마찬가지야. 점근선 빼고 모든 Y들을 다 치역으로 가지고 있거든. 그런데 뺐는데 2가 남았다는 얘기는 뭐야? A가 2를 가지고 있었는데 B는 2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지. 그지? 아, 뭘 알려주는 거다? 얘가 2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야. 즉, 점근선이 X는 2가 아니지. 얘가 뭐라 해야 돼? 이거. 2가 B의 원소로 들어가 있지 않은 거지. 치역이니까 Y가 2다가 바로 뭐야? 점근선이 된다는 얘기야. 두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야. B에서 A를 뺐어. 근데 마이너스 3 하나 남았다는 얘기는 그 마이너스 3이 남았다는 얘기는 B가 마이너스 3을 가지고 있었는데 A에 의해서 사라진 놈들 다 제외하고 마이너스 3이 남았다는 거는 A는 마이너스 3을 가지지 않았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뭐다? 점근선이 역시 X는 마이너스 3인 거야. 그러면은 fx라는 함수를 어디까지는 찾았어? x 플러스 3분의 2x까지는 찾았고 b만 모르는 상황이야.
알았음? 그럼 그 b, 미지수 하나 남았지. 그럼 보통 뭐 해? 예를 들어서 1,3을 지납니다. 7,2를 지납니다. 2,0을 지납니다. 처럼 어느 하나의 점을 주겠지.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지나자. 대입하면 b 나오겠죠. fx 완성. 어때요? 정말 쉽죠? 끝. 여기까지. 자, fx라는 함수가 있었습니다. 뭐야? x-6분의 a 플러스 b. 점근선이 x는 6, y는 b인 유리함수가 있는데 뭐 분자 a가 뭔지는 몰라요.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아직은 모르고요. 근데 그 함수를 적당하게 플러스 a만큼 아니지 마이너스 a만큼 x축의 방향을 마이너스 a만큼 y축의 방향을 2분의 a만큼 이동을 시킨 다음에 뭐 했어? 절대값을 씌웠어. 자, 이거 기억해놔. 뭐? 유리함수가 있어. 그 fx를 유리함수를 이동을 하기는 했는데 이동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그래도 유리함수잖아. 유리함수를 절대값을 씌운 함수가 어떤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거 도대체 뭘까? y축이 아니라 x는 3의 대칭, x는 2의 대칭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이거는 지금 나는 약간 뭐랄까 개념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니까 x는 a의 대칭이라고 해볼게. 지금은 y축이니까 x는 0이겠죠? 알았죠? x는 a의 대칭. 그게 뭘까? 절대값을 씌웠는데 x는 a의 대칭이 된다. 뭘까? x축이 여기 있으면 있잖아. 이 유리함수가 어떻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 했는데? 절대값을 씌웠는데 얘네만 깔끔하게 딱 올라가면서 여기가 x는 a가 되는 거지. 즉 어디가 포인트다? 점근선이 y는 0이 된다. 알았니? 알았니? 저 유리함수도 원래 정의역이래. 점근선 x는 6이었고 y는 b였어. 근데 적당하게 이동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생겼다? x축이 여기 있으면은 점근선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a가 양수면 뭐 이렇게 있을 거야. a가 음수면 이렇게 있겠지. 알았죠? 그래서 절대값 접어 올렸을 때 이렇게 되어 버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 말은 뭐다? 얘 원래 점근선 뭐였어? y는 6. 아, 미쳤나봐요. x는 6, y는 b였어요. 근데 자, 여기만 본다. 이동을 했어. 점근선이 뭐가 됐어? x는 6에서 a만큼 마이너스 움직였으니까 6에서 a가 되는 거고 y는 원래 b였는데 2분의 a만큼 움직인 거지. 그때 뭐? 얘가 0이 되는 거야. 알았니? 근데 이 문제는 뭐가 됐어? 그게 하필이면 여기가 y축 x는 0이네. 얘도 0인 거야. a는 6이고 b는 마이너스 3이었던 거지. 이겁니다. 알았니? 끝. 그렇게 해결하는 거야. 알았죠? 절대값 씌우기 전에 딱 좌표 평면을 정근선으로 가지는 함수로 움직였다는 얘기야. 알았지? 잘 기억해놔라 이거. 알았죠? 잘 기억하세요. 유리함수의 절대값 씌운 게 x는 a의 대칭이다. 그거 잘 기억하세요. 끝. 알았지? 그리고 다시 한번 요 x는 a도 사실은 정근선 맞는다. 그래서 이거야. 알았지? 아까는 y는 0에 강조를 했는데 x는 a도 정근선이어야 한다. 끝. 대칭. 대칭? 필기. 4번 가자. 얘들아. fx라는 함수에 대하여 2,1에 대하여 대칭이다. 야. 유리함수가 어떤 점에 대해 대칭이다. 그 점이 뭐야? 점근선의 교점이잖아. 그지? 그럼 가라는 조건을 딱 보자마자 해석을 하기를 점근선을 찾는 거지. 점근선이 뭐다? x는 2, y는 1. 그래서 fx라는 함수를 a, b, c 괜히 살리지 말고 x-2분의 1x라고 써. 그럼 b만 모른다는 얘기잖아.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c는 마이너스 2겠지. 맞지? 근데 이제 미수 하나 남았는데 뭐 한다? 1,1 지난다? 대입하자. 2는 마이너스 1분의 1 플러스 b. b는 마이너스 3이네요. 끝. fx 완성. 그러면 이제 fx가 만들어졌지. 어떻게? x-2분의 x-3. 이야, 그럼 뭐야?
짠, 짠. x는 2, y는 1. x에 뭐 넣어봐? 뭘 넣어봐? 뭐 또는 1,1 지난달을 그냥 써 줬으니까. 그러니까 fx의 그래프 그려졌네? 이 그래프 왜 그렸어? 내가 기억해요? 내가 말했던 거. 최대 최소 문제는 그래프 그리기다.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누가 봐도 1에서 최대값 나왔잖아. 이겠지?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 나왔잖아. 그럼 계산해야 되겠지? 끝. m, m. 됐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끝. 여기까지.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4네? 얘가 3분의 4고요. 얘는 2입니다. 답은 3분의 8이겠네요. 끝. 3mm네. 그럼 8이겠네요. 답은. 끝. 58번. 8루트 5라는 값이 주어지기 전에 일단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뭐 해야 돼? 사각형의 생김새를 판단해야지. 그림을 그려서 직사각형인지 좀 평선지 정사각형인지 그런 거가 딱 정해짐에 따라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식이 달라지잖아. 삼각형도 마찬가지고. 맞죠? 그럼 뭐 하자? 일단 그림 좀 그려보자. 난 얘기 아닐까? 양수 K래. 그럼 X분의 K라는 함수는 어떻게 생겼겠어? 뭐 일단은 이렇게 생겼겠죠? 어이 잘 그렸다. 됐죠? 그때 양수 A 그리고 그 점과 뭐야? 더 오른쪽에 있는 A 플러스 2 1대의 점들 뭐 했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딱 yx에 대해서 대칭인 요런 점들이겠지. 그지 않겠냐? 여기가 A고 여기가 A 플러스 2가 되겠지. 그러면 이 두 점은 yx 대칭관계 있는 거야. 그래야만 기울기가 딱 마이너스 1 얘는 수직이 되게 되어주지 않을까? 그걸 그림을 통해서 너희들이 찾는 거야. 알았어? 그러면 결론 뭐야? 이거지. 아, 이 점은 A, A 플러스 2 그리고 A 플러스 2, A를 지납니다. 물론 A 플러스 2, A는 당연한 거라서 대입 안 해도 돼요. 알았죠? 알았어요? 그럼 이거 뭡니까? 다시 한번. 대입해야 되나? Y좌표 A 플러스 2가 어떻게 나온다? X좌표 A에 넣었을 때 나온다. 요 점도 대입해보자. 근데 의미 없을 것 같은데? 그치? 바꾸면 당연히 일치하는 거니까. 아닌가? 당연히 일치하는 거니까 안 해도 되겠지. 됐지요? 끝. 그럼 위에 거 이거 하나 얻은 거야. 저 함수에 넣은 거다, fx. 그리고 나서 이제 뭐예요? PQ를 각각, 이게 P지? 이게 P네? 이게 P네? PQ를 각각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 자, 원점 대칭 이동 시키면 여기 있겠지. 원점 대칭 이동 시키면 여기 있겠지. 이 유리함수의 점근선이 x는 0, y는 0. 점근선의 교점이 0, 0. 원점에 대해 대칭이다.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 대칭이니까 당연히 저 위에 있겠지. 그 점이 RS. 그 뭐야? 누가 봐도 직사각형이지. 됐나? 그럼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 그걸 이제 너희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어요? 알았어요? 그 식을 써주면 이제 AK에 대한 또 식이 하나 더 나오겠지. 그럼 얘랑 연립해서 A도 찾고 K도 찾는 문제. 여기까지 됐음? 네. 그럼 저 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할래? 이것만 이제 고민을 하자.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찾아가면 되겠죠? 아니면 대칭 이동을 실제로 시키면 되지 않나? 얘가 A, A 플러스니까 원점 대칭이면 뭐야? 둘 다 부호 바꾸기지. 얘가 지금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이잖아. 점과 점 사이 거리, 점과 점 사이 거리 이용하면 끝나겠네. 뭐 이렇게 해도 좋고. 편한 대로 하세요. 알았죠? 냉, 생략. 유리함수에 대해서 뭐예요? 점근선이 x는 A, x는 B. 보자마자 사실은 A, B는 나온다. 맞지? 뒤지고 싶냐?
웃어? 마이너스 하다 맞지? 그럼 지금 얘가 뭘 구하래? F 인버스에다 뭐 하세요? 5잖아. 그지? 자, 인버스에서 내가 뭐 하라 그랬어? 대부분의 함수는 5가 나오도록 하는 거를 찾아야지가 맞아. 근데 유리함수 딱 봐도 봐봐. 하는데 보이냐? 보이면 땡큐지만 안 보인다 그랬지. 그래서 내가 뭐 하라 그랬어? 인버스를 직접 찾는다고 했지. 그때 찾을 때 뭐? 마이너스 1과 4의 자리를 바꿔야지. 그래서 4가 내려와서 마이너스 4가 되고 마이너스 1이 올라가서 1이 되는 거지. 나머지는 그대로 가고. 이것도 5 넣으면 되잖아! 시키야! 얼마야? 14냐? 14네. 됐나? 죽여야 돼, 이거. 94번 가야지. OPQ, 넓이. 자, 이건 뭐야? OPQ의 넓이 구하기다,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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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표이동을 안 한 y는 x분의 k라는 함수는 뭐에 대하여? y는 x에 대하여 대칭일 겁니다. 그런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아, 수직이네. 그 말은 뭐야? p와 q 자체가 y는 x 대칭관계에 있을 거야, 당연히. 그래야만 하고. 알았죠? 알았죠? 그러면 P의 좌표가 뭐라고 잡아볼까 내가? A 써도 되지. A라고 잡아볼까? 얘는 A, 뭐예요? 6-A입니다. 맞나요? 맞나요? 그러나서 Q의 좌표는 당연히 Y는 X 대칭이니까 6-A, A일 거다. 맞나요? 그럼 끝났잖아. 뭐가?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는 재료 다 튀어나왔네. 뭐? 밑변 높이. 자, 간다. 이게 밑변이죠. 뭐로 잡을까? 점과 점 사이 거리로 잡을까? 맞지? 여보세요? 네. 맞지? 뭐예요? 피터로 정리 너희들이 쓰세요. 2a-6에 루트 2배가 되어 있을 거야. 왜요? 잘 봐. 나라면 피타고라스 정리 안 써. 얘가 지금 6-a 아니야? 얘가 a고 x좌표. 그럼 x좌표 뺀 게 얼마야? 2a-6이지. 맞지? 1대 1대 루트 2잖아. 45도라서. 알았음? 그래서 이거 루트 2배. 1대 1대 루트 2. 라고 쓴 거다 그냥. 알았음? 어쨌든 밑변의 길이가 나왔고요. 높이는? 색깔 바꾸자. 높이는 어떻게 구할래? 또 오랜만에 나왔지. 뭐가? 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직선으로부터 0,0이라는 점까지 거리. 정말 직선 사이 거리잖아. 맞지? 뭐예요? x 계수, y 계수를 각각 제곱해서 더해요. 2 루트. 빵빵 넣어요. 마이너스 6 절대값 씌우자. 그럼 뭐 나왔어? 3루트 2 나왔죠. 이게 밑변이지. 높이잖아. 그러면 이거 둘이 곱하고 2분의 1까지 붙인 게 넓이 14. 알았지? 그래서 2a-6이 3분의 14면 됩니다. a 나왔네요. 16이 되겠다. 3분의 16 어때요? 정말 쉽죠? a를 구했네? k가 질문이지? 에이씨. 아무튼 됐죠? 됐죠? 그러면은 p라는 점의 좌표가 나왔잖아. 뭐야? 3분의 16, 6-a. 아이, 계산이 귀찮다. 다시 가. P라는 점의 좌표가 fx, y는 x분의 k가 성립하니까 P라는 점의 좌표 대입하시면 뭐야? 6-a는 a분의 k. 어차피 똑같네? 6-a 곱하기 a가 k잖아. 근데 a 방금 구했지? 집어넣자.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6이 k다. 답은 9분의 32. 답은 1번. 어때요? 할 수 있겠죠? 됐죠? 여기까지. 정리. 자,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별표 하나 쳐놓고. 알았어? 저거 기울기 마이너스 1 이용해서 PQ가 yX의 대칭인 점이었구나를 이용하는 거지. 알았지? 알았지? 기울기 마이너스 1 저거 자주 나온다. 정리. 다 되면 97번. 내가 자주 했던 얘기인데 저기 공통사가 원 할 때 꽃밭을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로 만듭니다. 꽃밭의 넓이가 최대일 때. 이게 뭐야? 꽃밭의 넓이를
한 미지수로 잡아서 식을 써보세요. 왜? 공통수학 원에서 나왔던 최대 최소는 결국 뭐밖에 없잖아. 2차식의 최대 최소밖에 없잖아. 그래서 꽃밭의 넓이를 해보면은 한 문자로 표현을 하면은 A에 대한 2차식이 나올 예정인 거죠. 그죠? 터널의 둘레, 뭐 사각형의 둘레 하면서 다 똑같지. 자, 지금 너희들한테 2차식의 최대 최소를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 그건 아니겠지. 대신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거야. 둘레의 길이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라고 해서 둘레의 길이를 한 문자로 표현을 해봤는데 그게 유리함수나 무리함수가 나올 수도 있겠지. 그래서 유리식, 무리식, 유리함수, 무리함수의 최대 최소. 맞죠? 그것도 가능성 하나. 두 번째, 너희들 이번 시험에 뭐 나와? 명제 절대분식이 나오지. 그래서 뭐 산술기를 이용한 최대 최소도 나올 수 있겠지. 그럼 뭐야? 한 문자가 아니라 문자 두 개로 표현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곱이 일정한데 합의 최소 구하기 또는 합이 나오면서 곱의 최대 구하기가 나오겠지. 그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생각해야지. 근데 유리함수에서의 최대 최소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산술기하다. 이건 상식으로 알아둬라. 알았지? 가본다. 결국 결론은 뭐다? OAPB라는 사각형의 둘레를 구해보자고. 한 문자든 두 문자든 상관없이. 알았음? 너희들 편한 대로 잡아보라. 이 사각형의 둘레 어떻게 구할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더해서 2배 하면 되잖아. P라는 점의 좌표를 A로 잡아보자. X좌표를. 그럼 뭐야? A,A-1분의 1이요. 가로의 길이 뭐예요? A. 세로의 길이 뭐예요? A-1분의 1. 더해서 2배. 그게 둘레잖아. 뭐야? 2배. 안에서. 뭐야? A 더하기 A-1분의 1의 최대 최소. 아, 문제는 하나고 역수의 합이 보이네. 산술기하네. 그래서 이 둘레를 구하고자 하는 놈을 다시 한번 잘 보자. 어떻게 해요? 이 괄호 A-1 플러스 A-1분의 1 플러스 1. A가 안 맞아서 A-1을 만들면서 플러스 하나 더 붙였다. 그때 요 녀석은 산술기가 쓸 수 있겠다. 맞지? 2루트 둘이 곱하면 1보다 커 나왔다.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뭐야? 6보다 커 나왔겠네. 답은 6, 4번. 아니다. 최소 1대구나. 일단 여기까지. 알았지?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다? 최소가 될 때의 넓이를 구하기다. 맞지? 그 최소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다? 이게 필요 없고 등호 성립 조건이 필요하네. 언제 성립하겠어? 둘이 같을 때. 그래서 같다라는 식을 세우는 게 아니라 같은데 더해서 2가 된다잖아. A-1이 1일 때. 즉 A는 2겠네. 그때 이 뭘 구해봐요? 넓이를 다시 구해봐요. 그러면 삑삑 넓이는 뭐예요? 가로의 길이 2, 세로의 길이 1. 답은 2. 1번. 알았죠? 끝. 여기까지. 다음 그림과 같이 y는 x-1분의 2 플러스 2. 위에 있는 어느 한 점 P에서 수선을 발 내렸대. 그래서 뭐야? PRSQ. 저 사각형의 둘레. 사각형 잘 그려놨네. 그의 최대 최소. 뭐야? 결국 P의 좌표를 뭐로 잡아봐? A로 잡아봐. 그럼 Y좌표는 A-1분의 2 플러스 2다. 맞지? 근데 정근선 1이잖아. 요 길이는 뭐야? 요 길이는. 이거에서 1을 빼야지. 맞죠? 여기는. Y좌표에서 2를 빼야지. 끝났네. 맞죠? 그럼 둘레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저들이 더해서 2배. 더하기를 왜 이렇게 내렸으니? 이번엔 최소 값을 구하래. 졸라 쉬워졌다. 맞지? 왜? 그냥 산술기가 쓰면 되잖아. 근데 앞에 몇 배? 2배도 있네. 답은 4루트. 시험. 알았죠? 알았죠? 네, 끝. 3번까지 풀고 잠깐 쉬었다자. 703번 가보자. 좌표평면 위에 f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x가 0보다 클 때는 어떤 유리함수, 0보다 작을 때는 또 다른 유리함수. 근데 k의 값이 다르다. 맞지? 저 k의 값이 뭔가 3배만큼 차이가 나는데 결국은 뭐야? x가 0보다 클 때 분자 k가 3인 놈이 여기 있다면 뭐야? x가 0보다 작을 때는 또 이런 함수를 그릴 건데 좀 k가 커. 그럼 뭐야? 네. 맞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약간 비대칭 느낌으로. 너무 내렸나?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가 있다. 이거겠네. 자, 그때 fx 위에 있는 어떤 p를 지났는데 p의 위치가 좀 언급이 됐나? 그런 말은 없는 것 같다, 그치? p를 지나고 x축에 수직인 직선이 있어요. y는 마이너스 x가 만나는 점을 q라고 하는데 그럼 p가 여긴지에 따라 좀 그림이 달라지니까 일단 좀만 더 읽어보자. 그리고 q를 지나면서 y축에 수직이 되도록 하는 선을 쫙 그었을 때 만나는 게 r이라고 할 듯. 그때 PQ와 QR의 길이의 곱. 자, 가보자. 안 되겠다. 그냥 해야겠다. 얘를 P라고 가정하자. P는 여기 있을 수도 있다. 알았죠? P가 여기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때 X축에 수직이 되게 찌 그어서 여기를 R이라고 잡았대. 그러면서 Q였어. Q를 지나면서 Y축에 수직이 되겠지. 여기를 R이라고 하겠대. 그때 PQ와 QR의 길이의 곱에 대하여. 자, 얘가 P가 뭐야? 아무 점이 없었잖아. 내가 미리 잡을까? A, A분의 3이라고 잡아보자. 그럼 얘는 뭐야? A, 마이너스 A가 됐겠지. 그럼 여기는 뭐야? Y좌표가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지. 맞죠? 근데 얘가 지금 뭐 어떤 직선이지? 곡선이지? X분의 10이니까. 마이너스 A가 나오려면 X좌표는 마이너스 12A겠다. 맞지? 맞나? A분의 마이너스 10이구나. 오, 부러졌다. 이거다, 그치? 됐나요? 끝. 그럼 뭐예요? PQ라는 선분의 길이. 그리고 QR이라는 선분의 길이. 길이 곱해보자. PQ의 길이는 Y좌표 길이 빼면 됩니다. A분의 3 플러스 A고요. QR의 길이는 X좌표 길이 빼면 됩니다. A 플러스 A분의 12가 됐어요. 이 녀석의 뭐 찾기? 최소값 찾기. 근데 문제는 뭐다? A가 양수일 때. 맞죠? P의 좌표가 양수일 때고 P의 좌표가 음수일 때는 다시 해야지. 맞지? 다시 가볼까? 하나 더 할까? 이번 그림 좀 작게 그릴게. 어차피 저거랑 똑같아서.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P가 여기 있는 거야. 여전히 A, A분의 3으로 잡을 거예요. 대신에 A가 음수인 거지. 알았지? 그때 X축이 수직이 되게 그러면서 Y는 X가 만나는 거. 그럼 여기 Q죠. Q 좌표 뭐예요? 역시 A, 마이너스 A인 거는 맞겠지. 그리고 Y축에 평행하게 Y축이 수직이 되게 여기 이 뭐야? R. Y좌표가 뭐예요? 마이너스 A겠지. 그럼 여기는 뭐 넣어요? 여기서 좀 달라지죠. 쏘리. P의 좌표를 잘못 썼다, 맞지? 여기가 A분의 10이다, 맞지? 뭐 그게 엄청난 건 아닙니다. 아무튼 됐죠?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3이겠죠. 됐음? 네. 그럼 이제 PQ 곱하기 QR 가보자. 찍찍. PQ의 길이는 Y좌표 길이 빼면 됩니다. 뭐예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분의 12. A가 음수니까 양수인 거예요. QR의 길이는 X좌표에서 X좌표 빼면 되겠지. 마이너스 A분의 3 빼기 A가 됩니다. 맞나요? 자, 근데 어때? 어차피 마이너스 보기 싫으니까 뿔뿔뿔뿔로 고치면 사실 저거랑 똑같지가 않아. 그지? 그래서 A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결국은 저거야. 알았습니까? 그럼 답은 요거 하나로만 가면 되겠다. 맞지? 뭐 할래? 당연히 전개해야지. 12, 3. 그때 우리는 여기만 산술기를 써주면은 2루트의 6보다 크거 나왔다. 2루트의 36보다 크거 나왔다. 12죠. 27보다 크거 나왔겠네요. 답은 27. 알았음? 네, 끝. 여기까지. 여기서도 똑같은 27이 나올 거다. 알았음? 갑시다. 1710번. 자, 여기서는 사실 감이 있어야 돼. 뭘 물어보는 걸까? 그렇지. 왜? 합의 최소잖아. 그래서 우리는 S1 곱하기 S2가 일정하다라는 걸 알면은 제일 베스트. 알았지? 근데 그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넓이 더하기 넓이도 일종의 넓이잖아.
넓이의 최소 구하기다. 활용형 문제겠네. 넓이를 식으로 표현을 해보자. 해봤는데 저 넓이 S1 더하기 S2를 뭐 문자 A를 가지고 표현을 해봤는데 뭐가 나오더라? A에 대한 뭐 역수의 합이 나올 수는 있겠지. 곱은 또는 AB에 대한 합이 나온 상태에서 AB에 대한 곱이 주어지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 알았죠? 그래서 두 가지 S1, S2의 곱을 한번 찾아봐야지 라고 산술기를 아예 목적으로 잡아도 좋고 또는 일단은 뭔진 모르겠지만 난 일단 S1 더하기 S2를 식으로 표현을 해볼래.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산술기하가 늦게라도 보일 수도 있는 거고. 알았죠? 자, 일단은 어쨌든 POQ, PBB 프라임 요거 두 개 생각해요. 너무 조그만데? 이 녀석의 넓이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S1도 찾고 S2도 한번 찾아보자. 자,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B라는 점의 좌표가 A, A분의 1로 주어져 있는 상황이다. 맞지? 그리고 A라는 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주어져 있는 상황이다. 맞지? 그러면 뭐 하자? 우린 직선 AB 찾자. 기울기를 찾아가 볼까? 어때요? A 플러스 1분의 A 마이너스, 뭔 소리야? A분의 1 플러스 1. 다시 한번 분모 문자 몇 배? A배. 그러면 A 곱하기 A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A. 어머? A가 약분이 되네. 1보다 크니까 0은 아닐 거고 당연히. 맞죠? 약분을 해주면 A분의 1이잖아. 기울기가 A분의 1이야. 그러면 직선 AB 자체가 뭐야? 저기 왜 나와? 직선 AB 자체가 뭐 나와? y는 a분의 1을 기울기를 가지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니까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됐나요? 그래서 뭐다? a분의 1x 플러스 a분의 1 마이너스 1이 되겠네, y는. 되었니? 끝. 그럼 이제 요 놈에 대해서 뭐 해? y가 0 나오도록 한 x 찾아주는 거지. 뭐예요? 마이너스 1 플러스 a겠네. 뭐가? p의 좌표가. a-1,0이잖아. 알았죠? 그러면 요 삼각형 두 개를 구할 수 있는 재료가 다 나왔지. 하나 더 해야 되네. P가 일단 어쨌든 뭐다? A-1,0이다. 두 번째 뭐? Q. 요 직선에서 X에 0 넣으면 나오는 놈. A분의 1-1이잖아. 그러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는 재료가 다 튀어나왔다. 맞죠? 끝. 그럼 뭐야? S1 더하기 S2를 구해봐야지. 둘 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있겠지. 자, 넓이 구하자. S1의 넓이. POQ니까 가로의 길이가 A-1. 세로의 길이가 1-A분의 1. 또 2분의 1 곱하기 S2 PB 프라임 B. X좌표 길이 빼주면은 1. 세로의 길이 A분의 1. 식 정리해볼까? 자, 이게 뭐지? A로 통분을 했다고 치면은 얘가 분자가 뭐지? A-1이지. A-1의 제곱이네. 뒤에 거 2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뭐예요? 2A로 묶어졌더니 2A분의 1로 묶어졌더니 남은 게 이겁니다. 이겁니다. 뭐 남았어? 1차분의 2차 나왔네. 그럼 뭐 해봐? 뭐 3개를 다 뜯어줘 좋고 뭐 1차분의 2차 꼴 산술계에서 나왔던 거 분모의 배수의 형태로 표현을 해도 좋고 나는 그냥 3개 다 뜯을래. 뭐예요? 2분의 A 마이너스 1 생략 또는 제일 마지막에 A분의 1. 뭐가 보여? 역수의 합 보이죠? 끝. 루트 2 마이너스 1. 알았죠? 답은 어디 있어? 5번. 됐음? 역시 산술기야. 뭘 해봤더니 S1 더하기 S2를 하나의 문자 A로 표현을 해봤더니 역수의 합이 나오면서 산술기야. 알았죠? 끝. 정리. y는 x분의 k 1이네. y는 x분의 1. 뭐에 대한 대칭입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유리함수입니다. 근데 원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그럼 둘이 만나는 점들도 지들끼리 y는 x 대칭 관계 있겠네. 그지? 그러면 여기가 90도로 만나네. 그러면 너희들은 눈치 빨리 챘으면 좋겠어요. 뭐? 직각 이등변삼각형.
근데 AB 사이의 거리가 6루트이다. 얘가 6이라는 얘기지. 1대 1대 루트 2.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우리가 A로 잡았다면 얘는 A 플러스 6인 거야. 맞죠? 그러면은 A를 기준으로 잡든 B를 기준으로 잡든 너희들 편한 대로 하세요. A 플러스 6, 뭐야? Y좌표가 A겠지. 근데 그걸 뭐 한다? 원에다 넣으면 성립한다. 유리함수에다 넣으면 성립한다. 알았음? 그럼 뭐 나와? 일단 유리함수에 넣을까? A는 A 플러스 6분의 1. 그래서 양면에 A 플러스 6배. 이걸 만족하는 어떤 A가 있다. 당연히 두 개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아, 아니네. 둘 다. 아, 맞네.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우리가 원하는 A는 양수. 음수가 아니잖아. 그지? 뭐 나왔어?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10. 이게 3점 몇이라서 아주 작은 양수죠. 그게 여기겠지. 됐지? 그러면은 결국 A랑 점의 좌표는 좀 지저분하기는 한데 어쨌든 3 플러스 루트 10,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10. 그럼 끝났네요. 뭐가? OA가 바로 반지름이잖아. 그럼 제곱을 해주면 되겠네. 끝. 계산 생략. 알았음? 여기까지. 28번 가보자. 자, 그림같이 또 유리함수 미지수 없이 주어졌네? 그리려면 다 정확하게 그릴 수 있다. 맞죠? 점이 잡도 다 펼쳐질 수 있고. 그 유리함수 위에 있는 점 P에서 함수의 점근선에 내린 수세발이 블라블라. 그때 PRQ의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최소가 될 때. 자, 가자. P라는 점의 좌표 뭐예요? 몰라. A, A-1분의 2A 플러스 7로 잡자. 그때 삼각형의 둘레. 요거잖아. 점근선이 뭐지? X 1이지. 이거 길이 뭐지? A-1이네. 점근선 Y는 뭐지? 2지. 이거 길이 뭐야? 빼기 2지. 그럼 뭐까지 나왔어? PR 더하기 PQ까지 나왔어. 맞죠? 이제 마지막 뭐 찾아주면 돼? RQ의 합을 찾아주면 되겠네. 자, 뭐 할까? Q의 좌표 찾을까? Q의 좌표 뭐예요? 얘랑 X좌표가 동일하게 A, 2겠지. 점근선 위에 있으니까 Y는 2. R의 좌표 뭐예요? X좌표가 1이겠지. Y좌표는 얘랑 동일하겠지. 그러면 이제 PR의 PQ, RQ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 또는 뭐 정과점수의 거리로 풀 수 있겠다. 맞지? 그럼 끝났잖아. 뭐야? 둘레의 길이 L을 찾아보자. 일단 가로의 길이 A-1, 세로의 길이 일단 이대로 쓸게. A-1분의 2A 플러스 7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RQ. 맞죠? 선분 RQ의 길이 뭐예요? 루트 안에서 정과점수의 거리. X좌표 빼주면 A-1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Y좌표의 차는 뭐 A-1분의 2A 플러스 7에서 2를 뺀 놈입니다. 사실 얘랑 똑같죠? 제곱해서 더해봅시다. 이게 RQ예요. 그 세 개 더하면 L이잖아. 맞는가? 자, 이제 좀 계산 좀 할까? A-1분의 뭔 소리야? A-1 플러스 A-1분의 자, 얘를 뜯어줘 좋고 얘를 합쳐도 좋고 나는 합치는 방향으로 갈게. 원래 분자 2A 플러스 7이 있었는데 이거 마이너스 2배 한 거. 마이너스 2A 플러스 2가 올라온 거지. 그러면 2A는 사라질 거 아니야. 얘도 마찬가지야. A-1의 제곱에다가 똑같이 계산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이걸로 바로 쓸까? A-1분의 9입니다. 제곱을 할까요? 됐나요? 아, 오케이. 끝났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뭐야? 얘는 A-1과 A-1분의 9의 합의 꼴이고 뒤에 거는 제곱 더하기 제곱 꼴인데 그게 뭐야?
합의 제곱에서 곱을 2배해서 빼면 되잖아. 제곱의 합이니까. 근데 곱하면 9잖아. 맞죠? 끝났네. 그럼 결국은 뭐야? 얘가 최소면 얘도 함께 최소지. 끝났네. 따라서 우리는 a-1 플러스 a-1분의 9의 합에 대하여 최소값을 찾으러 가보자. 뭐예요? 찌지직 찍찍찍 곱하면 9 얼마? 6. 그러면 이 녀석의 최소값은 뭐야? 6 플러스 루트 36 마이너스 18이네. 얼마 나왔어요? 6 플러스 루트 18 3루트 2. 되었니? 이게 끝.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최소가 될 때 이 둘레 길이니까 L이 최소, 정확하게 L이 최소. 이거 자체가 뭐야? 저거 6 플러스 3루트 2. 그때 A는 뭐야? 산술기하 쓸 때니까 여기겠다, 그치? 둘이 똑같은 거 더해서 지금 6 만들었으니까 3이란 얘기지. A는 4네. 그 다음에 B. B는 나는 쓰지 않았지만 B가 결국 어디야? P의 Y좌표, 여기 있다. 얘가 B잖아. 4 넣어주면 답 나오겠죠? 3분의 4 넣어주면 얼마야? 15. 5네? 끝. 답은 4 더하기 5 더하기 6 플러스 3루트 2. 더해주면 얼마야? 9, 15. 15 플러스 3루트 2. PQ의 합이니까 18이 답이겠네요. 됐나요? 끝. 여기까지. 산술기하가 또 쓰였다. 그치? 자, 봐봐. 어때? 행일로 넘어와도 결국 고난도 문제에 산술기가 많이 나온다. 갑자기 튀어나온 산술기하들 잘 기억해둬라. 나중에 너희들이 대수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야. 진짜 말 그대로 갑자기 산술기하가 툭툭 튀어나올 겁니다. 잘 찾아주세요. 알았죠? 네, 정리. 뭔가 녹화가 안 된 것 같아서 뭐 한번 잠깐 보여놓은 줍시다. 28번도 어쨌든 아까 방금 말한 대로 산술기하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는 것들 잘 보고 어쨌든 정리 다 되면 31번으로 갑시다. 너희들이 수학 좀 잘 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 있잖아. 자꾸 모든 문제를 기억을 통해서 나 이거 언제 어떻게 풀었더라? 이거 본 것 같은데 어떻게 풀었지? 나 이거 처음 보는 거야. 나 몰라. 이러면 안 된다. 수학이라는 과목은요. 모든 문제들이 처음 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풀어야 돼.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알았지? 평소에 연습을 하는 거는 영어나 국어 같은 경우는 지문을 잘 외웠는지 어디를 외워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한 연습 문제라고 생각해야 되지만 수학은 완전 달라. 우리가 평소에 내가 수업 중에 마플에서 풀었고 교과서에서 풀어봤기 때문에 비슷한 문제를 주면 맞춘다. 이거는 중학교 거. 고등수학은 완전 새로운 문제를 많이 던져줍니다. 그걸 맞춰야 되는 거고. 알았지? 그래서 저기 누구지? 정승재 쌤이었나? 정승재 쌤이 유튜브에서 한 번씩 했던 말, 나도 이제 옛날에 자주 했던 말 뭐냐면은 결국 새로운 문제를 푼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뭔가 시험을 위해서는 정말 많은 문제들을 연습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봤던 게 기억이 날 수는 있어. 맞지? 그러면 땡큐고 빨리 풀면 더 좋은 거고 그게 아닌 기억이 안 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처음에 나 이거 전에 어떻게 풀었었지? 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문제를 접하는 거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만 하지? 라는 거는 완전 다른 거야. 알겠지? 생각은 뭐가 맞다? 어떻게 풀지가 맞는 거야. 이거 언제, 예전에 어떻게 풀었더라?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 문제 못 푸는 문제가 된다. 알겠음? 오케이. 그거 잘 좀 기억하고. 자, 어제는 fx가 뭐 했어요? 1대1 대응이 됩니다. 갑자기 1대1 대응으로 튀어나왔대. 0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랑 3보다 클 때에 대하여. 자, 근데 0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유리함수의 일부를 가지고 오지만 어쨌든 유리함수의 미수가 없잖아. 내 맘대로 편하게 만들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일단은 유리함수 전체를 그려놓고 시작할까? 저 유리함수 어디야? x는 0과 y는 1. 그걸 정근선으로 하는. 맞지? k 값이 1인 양수인 유리함수 이거잖아. 맞죠? 근데 그 함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0부터 3까지만 가져가겠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생겨 여기 이렇게 생기는데 다른 부분은 볼 필요 없고 0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범위 3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니까 3을 넣어주게 되면 뭐 나오지? 3분의 3가? 3분의 1 더하기니까 3분의 4다 맞지? 어쨌든 요걸 보겠다는 얘기야. 맞나요? 그러고 나서 3보다 큰 범위에서는 어떤 거? 이런 함수를 따라가겠대. 점근선이 어디? x는 a, y는 b. 그리고 k는 얼마? 분자가 지금 마이너스 1인 거지.
맞지? 어떻게 생겼어? A, B가 어디인지, X는 A가 Y는 B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생기잖아. 근데 뭐 한데 fx가 1대1 대응이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잘 여기다 껴놔야 1대1 대응이 될까? 그걸 생각을 해야지. 여기까지 됐어? 자, 간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를 볼 때 어디? 공역이 x인데 그 공역이 다 대응에 참여해야 되는 거야. 그걸 생각을 해봐. 3분의 4보다 살짝 밑에 거 대응에 참여 안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만약에 이쪽 부분이 얘랑 만나서 간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안 돼요. 만약에 이쪽 부분 중 일부라도 조금이라도 나온다. 그럼 불완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언젠간 뚫고 올라가면서 1대1 대응이 아니게 돼. 어떤 하나의 y가 두 개의 x를 만나고 있잖아. 그럼 이쪽은 날려야지. 우리는 이 그림을 여기다 그려주는 거야. 그때 모든 공역들이 다 대응에 참여한다. 3분의 1은 노란색 부분에서 대응에 참여했지만 3분의 1보다 바로 밑에 거는 대응에 참여 안 했거든. 그럼 뭐? 정근선이 이렇게 생겨져야 된다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서 왼쪽 부분은 안 튀어나가야 돼. 그럼 뭐야? 쭉. 그때 정의역. 3은 여기에 대응했어. 3보다 아주 살짝 큰 거. 대응에 다 참여해야 되겠지. 그때 여기서 딱 끝나? 요렇게 만나버리면 어때? 안 되지. 왜? 또 이만큼의 공에 또 대응에 참여 안 하는 거잖아. 밑으로 계속 내려가면서 Y좌표들이 다 대응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3을 점근선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알았음? 그럼 끝났네. 빨간색 부분의 점근선이 뭐다? X는 3이고 Y는 3분의 4여야 하는 거야. 끝. 그러면 A는 뭐예요? 3. B는 뭐예요? 3분의 4. 우리 더해주면 답은 뭐예요? 3분의 15. 답은 몇 번? 응, 없어. 뭐야? 뭐야? 아, X가 실수 전체가 아니네. Sorry. X는 양수였다. 그치? 그럼 모든 양수가 대응에 참여해야 되네. Sorry. 그럼 뭐예요? 이게 아니라 여기서 끊어주는 게 맞다. 그치? 그래야 모든 양수들이 대응에 참여한 거잖아. 아, 그러니까 뭐다? 점근선 Y는 3분의 4. 그래서 B는 3분의 4가 맞는데 3,0을 지나갔었어야 되는 유리함수는. 원래 요렇게 생긴 유리함수. 알았죠? 아,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분의 1에 플러스 b, b가 3분의 4인 건 확실하고 얘가 뭐 해야 된다? 3,0을 지나는 함수였다. 그러면 나오겠다, 그치? 3-a 분모에 있는 얘가 뭐 나와야 돼? 4분의 3이 나와줘야 되겠다, 그치? 그래야 4분의 3의 역수니까 3분의 4, 0 나오거든. 됐나요? 그럼 a는 뭐예요? 4분의 9. a는 4분의 9, 이거는 b. 3분의 4. 둘이 더해주세요. 12분의 16 더하기 27. 12분의 43. 다음에 몇 번? 5번. 끝. 어때요? 할 수 있겠죠? 마지막 32번. 역시 정리. 아이 힘들어. 32번. 또 유리함수 fx. 근데 야 fx의 절대값이었어. 근데 y는 2. y는 2. y는 2랑 한 점에서 만난대. x축이랑은 한 점에서 만나게 하는 게 생각보다 쉬울 수 있어. 근데 y는 2라는 놈이랑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된대. 맞지? 전부 다 접혀 올라가서 x축보다 위에 샥 올라가 있는데 딱 하필이면 뭐다? x는 2와 한 점에서만 만난대. 그거 왜 그럴까? fx라는 함수의 점근선이 이거 기억해놔. y는 2인 거야.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a가 양수 함수야. 몰라. a가 양수로 가정을 해주면 이렇게 생겼어. 접혀 올라가. 이렇게 되잖아. y는 2와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만약에 음수였어도 a가 음수였어도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때 절대값 씌워주면은 이렇게 올라가면서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알겠냐? 오케이. 그래서 요거 딱 보자마자 아 B는 2네. 찾아야 해. 땡큐. 알았음? 알았음? 근데 잠깐만. 이거밖에 방법이 없나? 마이너스 2였을 수도 있겠는데? 잠깐만.
마이너스 2였으면 원래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접어 올라갔을 때 이렇게 되면서 얘는 2가 되고 여기 이렇게 되니까 아 y는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였어도 되겠다. 2 또는 마이너스. 알았죠? 알았죠? 요 알았죠? 네. 그런데 왜 내가 여기서 바로 이거를 2가 아니라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찾았냐면은 만약에 fx의 점근선이 2였다면은 존재하지 않았겠지. 그지? 인버스에 2를 넣어주세요라는 얘기는 fx에서 2가 나오도록 하는 건데 점근선이 2면은 존재하지 않을 거야. 그지? 그래서 얘가 탈락되나 봐. 뭐? 요 놈 때문에 존재하려면 이게 탈락이 되나? 알았습니까? 그럼 b는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fx의 식이 뭐가 돼요? x분의 a 마이너스 2. 됐음? 정리. x분의 a 마이너스 2x. 다시 한번 x분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a. 자, 왜 이렇게 정리했다? f 인버스 구하려고. 왜? 유리함수의 역함수는 이 인버스 2를 넣을 때 fx에서 y좌표가 2가 나오도록 하는 x를 찾는 것보다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2를 넣는 게 빠르니까. 인버스 x 구해보자. 뭐예요? 여기 플러스 0이죠? x와 플러스 a는 그대로입니다. 0과 이거 자리 바꾸는 거예요. 여기는 뭐야? 0x. 없어지는 거야. 플러스 2. 그래서 이겁니다. 알았나요? 이게 f 인버스예요. 그러면 여기서 f 인버스 2는 그냥 4분의 2인 거고 f의 2는 2분의 a-4가 되는 거지. 그게 저 나의 관계에 있다. 뭐예요? 4분의 a는 2분의 a-4의 마이너스 1을 한 것과 동일하다. 됐죠? 양변 4배. a는 2a-8-4. 따라서 a는 12. 끝. fx 완성. b는 찾았고 a도 찾았고. 알았죠? 끝. 여기까지. 자, 다 되면 오늘 무리함수 하러 갑시다. 정리해주세요. 자, 무리함수 원래라면 이제 너희가 방학 때 했었으니까 뭐 이제 뭐 이렇게 배웠었다 그치 하고 진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녀석인데 지금 우리 반 같은 경우는 방학 때 무리함수를 그렇게 뭐 아예 시작을 못했죠. 그래서 처음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쫙 해보자. 일단 무리함수도 유리함수랑 똑같아. 유리함수 뭐에서부터 출발했어? 1차분의 1차 꼴이니까 x분의 1이라는 제일 단순한 유리함수에서부터 실수배를 해봤고 실수배를 알고 나면은 평이동을 해봤고 표현을 하고 나면은 이걸 이제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부르는데 표준형을 해봤으니 일반형도 해보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다양하게 그래프를 그려봤었지. 그러면서 필요하면 성질들 찾았었잖아요. 여기서부터. 맞죠? 똑같아. 무리함수도 제일 기본적인 것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무리함수가 좀 처음 시작은 살짝 빡셀 수 있으나 외우고 나면 진짜 쉬워. 제일 쉬워. 자, 간다. 일단 다항함수의 정의가 뭐였어? y는 다항식. 맞죠?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도 유리함수의 정의가 뭐야 하면 y는 유리식. 맞죠? 그래서 유리식이니까 다항식분의 다항식. 다 유리함수야 원래는. 근데 공통수학 2에서 배우는 유리함수는 딱 1차분의 1차꼴 또는 1차분의 상수꼴이 다라 그랬지. 얘도 마찬가지야. 무리함수가 정의가 뭐겠어? y는 무리식. 무리식의 정의가 뭐야? 루트 안에 다항식. 그래서 루트 안에 2차식, 루트 안에 3차식, 루트 안에 4차식 들어간 게 사실은 다 무리함수 맞아요. 알았죠? 근데 우리는 공통수학 2에서 우리가 무리함수라고 배우는 거는 유일하게 딱 하나다. 루트 안에 1차식이 들어간 거. 그러면 저 1차식 중에 제일 단순한 녀석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y는 루트 x에서부터 출발해서 y는 실수배를 하기 시작할 거고 실수배를 배우고 나면은 평이동을 하러 가겠지. 맞죠? 그 과정을 하나씩 해보는 거야. 그때 y는 루트 x의 그래프부터 출발을 해볼게요. 자, 간다. 얘들아, 루트 x의 그래프를 그려봐 라고 하는데 루트 때문에 세상 처음 그려보지. 물론 x에 1을 넣어봐야지, 0도 넣어봐야지, 1 넣어봐야지, 2 넣어봐야지, 루트 1을 정확하게 모르겠으니까 패스. 3 넣어봐야지, 잘 모르겠어. 근데 4 넣어보니까 2 나오네. 어때? 여기 간격이 똑같지? 근데 x좌표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야. 그 다음에는 y가 3이 되려면 저기 멀리 9까지 가야 돼. 4가 되려면 더 멀리 16까지 가야 돼. 대충 어떤 느낌일 것까지는 알아. 이렇게 생긴 것까지는 아는 거야. 대충. 이렇게 그려보는 방법도 있다.
알았지? 근데 이건 너무 중학교 방식이잖아. 그냥 하나하나 넣어보기. 그래서 나는 좀 다르게 설명할 겁니다. 가볍게 들으세요. 몰라도 됩니다. 알았죠? 가볍게 들으세요. 자, 루트 x의 그래프를 그려보고 싶어. 루트 때문에 못 그리겠지. 그 루트를 없애고 싶지 않아? 루트를 없애는 제일 단순한 방식이 뭐예요? 제곱해버리는 거야. 맞죠? 요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일단 제곱이라는 연산을 한번 해봤어. 그러고 보니까 어때? 뭔가 좀 미숙하지? 뭐, y는 x제곱. 맞지? 어? 이거랑 좀 유사한데요? 맞죠? 둘이 뭐 해본 거야? y는 x의 자리 바꿔본 거야. 쉽게 말해서 y는 x에 대해서 대치 이동을 시켜본 거지. 그랬더니 요 녀석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알잖아. 뭐야? 좌표 평면 상에 그냥 이거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려는 요 놈은 요 놈은 y는 대칭시켜주면 되네. 이렇게 생기겠네. 맞죠? 자, 문제는 뭐야?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양변을 똑같이 제곱을 한 거밖에 없으니까 그냥 똑같은 함수겠네라고 생각하기에는 노란색은 이거야 라고 하기는 함수가 아니지. 그지? 그럼 뭔가 좀 이상하긴 해. 근데 여기서 연산 과정이 내는 게 틀린 게 있어 없어? 없어. 실제로 맞아요. 저 녀석이 1부입니다. 알았지? 자, 그럼 여기서 뭘 판단을 해오냐면은 루트라는 놈이 지켜주는 약속이 있잖아. 자, 함수는 실수의 범위입니다. 맞죠? 지켜줘야 되는 약속이 뭘까? 이 안에는 0 포함 양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켜지고 있을까? 한번 따라가 보자. 요 편 아무 말 안 해도 x는 양수야. 제곱을 해봐. x 양수야? 맞지? 왜? y의 제곱과 같다고 했으니까 x 양수 맞겠지. 그러면 실수의 범위 양수 이미 맞는데요? 이미 지켜지고 있는데요? 그럼 두 번째로 가보자. 실제로 x가 양수인 것들만 보고 있었고, 두 번째 루트도 마찬가지야. 루트 속에 있는 게 양수, 실수가 만족이 되기만 하면은 이것도 양수 아니야. 루트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음수잖아. 근데 지금 그냥 루트 x잖아. 양수겠지. 지켜지고 있을까? y가 이게 양수라는 거는 y가 양수예요. 밑으로 오니까 y의 음수 넣으면 되지. 그지? 그래서 여기선 당연히 y가 양수였으니까 0 포함. 여기서는 내가 직접 y가 양수라고 음수 부분은 지워줘야 되는 거였어. 알았음?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y는 루트 x라는 함수의 그래프가 된다 이거야. 알았습니까? 오케이? 끝. 여기까지. 그럼 여기도 이거였겠지 뭐. x가 양수. 여기서 y가 양수면 여기서는 x가 양수겠지? 그래서 처음에 2차 함수에서 양수, x가 양수인 부분만 그리고 그 녀석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다면은 그게 바로 우리가 원했던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실수배를 할 수 있는데 자, 잘 봐. 요 녀석에다 실수배를 해보고 싶어. 루트 안에 곱할래? 루트 밖에 곱할래? 당연히 루트 안에 곱해야 됩니다. 왜요? 바깥에 곱한 2는 넣어줄 수 있어. 근데 루트 속에다가 곱한 2는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제곱수라면 끄집어낼 수 있겠지만 맞죠? 그래서 루트 앞에 곱하는 거는 의미가 없으니 뭐 한다? 루트 안에다가 곱해보는 거야. 바깥에 곱한 건 안으로 넣어서 설명이 가능하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A에 뭐 해보자? 1, 2, 3, 4 넣어보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A에 1을 넣어보자. 좌표평면. A에 1을 넣어보자. 그럼 방금과 똑같잖아. 맞지? A에 2를 넣어보자. 그럼 뭐야? 이렇게 되는 거지. 왜? 루트 x라는 함수에다가 루트 2배를 한 거니까 모든 y제표들이 루트 2배, 1점 몇 배, 좀 커지겠지? 그래서 a가 2가 되면 올라갑니다. 두 번째 a가 3이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만약에 a가 마이너스면요. 선생님 a가 마이너스 1이면은 루트 속에 음수가 들어가니까 안 되잖아요. 아니지. x가 음수면 되지. 그래서 왼쪽으로 그려집니다. 또는 루트 2x와 루트 마이너스 2x는 x의 부호 바뀌었네. y축에 대하여 대치 이동 관계로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뻗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A가 음수면 이쪽으로 그려지고 A가 양수면 이쪽으로 그려집니다. 됐나?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뭐도 해볼 수 있어. 자, 간다. 진짜 앞에 곱한 모든 수는 싹 다 안으로 때려 넣을 수 있을까? 3 들어가서 9, 4 들어가서 16, 5 들어가서 25 다 가능합니다. 근데 넣지 못하는 딱 하나가 있지. 그게 뭐야? 마이너스.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곱해지면 그거는 루트 안에 못 넣잖아. 맞죠?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건 없으니. 그러면은 마이너스 루트 AX는 따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둘이 관계가 뭐야? 그냥 딱 봐도 Y에 부호 바뀐 거지. 그럼 어디로? 아래로 그려주면 되겠네. 만약에 아래에서 A가 양수면 이쪽, A가 음수면 이쪽. 됐는가? 그러면 끝났어. 너희들은 어떤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라고 하면은 X 앞에 계수 양수니까 오른쪽으로 그려주면 되는 거야. 루트 앞에 붙은 게 마이너스 음수니까 아래쪽으로 그려주면 되는 거야. 그럼 어디?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항상 부호는 두 가지 확인하자. X의 계수의 부호, 루트 앞에 붙은 계수의 부호. 알았습니까? 여기까지 됐어? 두 번째. 자,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한 상황인데 뭐 해봐야지? 평이동을 해봐야지. 자, 간다. 그러면 이제 뭐 해? 평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m, n으로.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그래서 어딜 기준으로? 요정. 뭐야? m, n을 기준으로 결국 또 똑같이 a가 양수면 여기, a가 음수면 왼쪽으로. 알았나? 두 번째. 지금 두 가지 그림은 루트 앞에 다 마이너스가 없으니까고. 만약에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면은 역시 m, n을 기준으로 어떻게? 아래쪽으로 그려주는데 A가 양수면 이쪽으로, A가 음수면 이쪽으로 그려주면 되는 거야. 알았나? 딱 부호 두 가지 확인하자. X의 계수의 부호, 루트 앞의 계수의 부호. 두 번째. 지금은 평행으로 이동으로 설명을 했는데 유리함수에서도 했던 얘기가 원래 함수를 항상 기준으로 평이동을 해야 되나? 그건 아니거든. 그래서 뭐야? 평이동된 함수에서 바로 점근선을 찾는 방법을 설명했었잖아. 맞지? 무리함수도 뭔가 저 n에서부터 출발하자를 해줘야 되겠지. 근데 그게 뭐랑 똑같아, 얘들아?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면 우리 뭐 찾아? 꼭지점 n, 찾지? 그거랑 생김새가 똑같아. 그냥 루트 속에 있는 게 0대로 가는 x와 그때의 y좌표 찾아주면 돼. 알았죠?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아무거나 그래프를 주면서 그려봐! 라고 하면 다 그릴 수 있는 겁니다. 뭐? 자, 이 그래프 그려봐. 그럼 뭐야? 딱 보자마자 2,1이 시작점이네. 그런데 x 앞에 양수가 붙었으니까 오른쪽, 루트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양수니까 위로, 오른쪽 위로 그리면 되는 거지. 알았죠? 그러면 이제 주구장창 문제를 풀 때 다 뭐 그래프 그릴 거야. 자, 유리함수는 대칭성이 있었지. 무리함수는 빨간 거 하나만 보면 대칭성도 없어. 맞죠? 유리함수는 점근선이랑 굉장히 중요한 거 있었지. 표준형에서 어떻게 구하세요라는 게 있었지. 무리함수는 그냥 이참수랑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어. 어떻게 보면 이참수보다 더 쉽지. 왜? 완전적 효과를 안 고쳐도 되잖아. 그냥 이미 나와 있잖아. 알았죠? 그리고 뭐 유리함수 때처럼 뭔가 엄청난 특징이 있는 함수들이 아니에요. 이게 다예요. 정의역, 지역 눈으로 확인하고 있잖아. 오른쪽으로 그려진 애 A는 0보다 X는 M보다 크거나 같다. 위로 그려지고 있는 지역은 Y는 N보다 크거나 같다. 정의역, 지역들도 다 그래프만 보면 그릴 수 있어. 그래서 유리함수 때처럼 막 대칭이라는 성질을 외우고 뭐 이것도 외우고 저것도 외우고 막 외울 게 없습니다. 그럼 무리함수는 이거 그래프만 잘 그려가지고 계속 풀어주면 돼. 그래서 처음 배울 때 보통 뭐 해? 그래프 그리는 방법만 주구장창 설명을 해요. 그러면은 유리함수랑 뭐가 달라질까? 아니, 똑같아. 오히려 유형은 적어. 유리함수에서 제일 먼저 뭐 나오디? 뭐 성질 물어볼 수 있지. 무리함수 성질 물어볼 수 있지. 근데 유리함수는 대칭이라는 성질을 외워야 되는 것도 있었지만 무리함수는 그래프만 보면 다 답이 나와. 유리함수에서 최대 최소 물어봤지. 무리함수도 최대 최소 물어보겠지. 둘 다 뭐야? 그래프 그리면 답 나와. 오케이? 유리함수는 막
표준형을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쳐서 막 점근선도 찾고 그것도 했고 K의 부호에 따라서 뭐 겹치는 안 겹치는지 따져봤지. 무리함수는 그런 것도 없어. X의 개수만 똑같으면 돼. 표현을 해도 A는 안 바뀌잖아. 그지? A가 똑같으면 그래프 똑같은 거거든. 그 다음 또 뭐 있어? 유리함수에서 정의역 체역 물어봤지. 그것도 그래프 그리면 됐었지. 무리함수도 똑같아. 정의역 체역도 물어볼 수 있어. 뭐 하면 돼? 그래프 그리면 그거 안에 답 나와. 유리함수에서 또 내가 강조했던 거 지나는 사보면 이거 그래프 그려야 되는 문제라고 했지. 무리함수도 똑같아. 지나는 사보면 물어볼걸? 그러면 뭐해? 그래프 그리면 돼. 그러니까 무리함수는 그냥 무조건 그래프 그리기입니다. 알았죠? 대신에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거 이미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기억나요? 유리함수도 무리함수도 둘 다 직선과의 위치 관계에 대한 질문이 나왔잖아. 그거 내가 뭐 하라 그랬어? 위치 관계는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연립을 한다. 맞기는 한데 무조건 연립을 하나? 물론 연립의 결과가 2차 방정식이 나오기는 해. 그래서 판별식을 따지는 게 맞기는 할 거야. 근데 무조건 연립하라 그랬어? 아니라 그랬지. 연립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연립을 먼저 해버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연립을 해서 판별식으로 푼 보기가 항상 1, 2, 3번에 있다. 그러면 너희들도 모르게 연립을 통해서 얻은 답을 답이라고 생각하고 2번 찍고 넘어갈 거야. 다음 문제로. 그럼 틀려버리는 거지. 왜? 판별식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녀석이 답에 관여를 한다 그랬지. 유리함수는 한 40% 정도 또는 일부 문제만. 근데 무리함수는 100% 모든 문제가 싹 다. 그래서 무리함수는 100% 틀려옵니다. 너네가. 뭐 먼저 하면 연립을 해버리면. 왜? 나 그래프 그려야지. 연립 먼저 하고 그래프 그려야지 라고 생각한 사람도 연립을 해서 답을 딱 보자마자 똑같은 게 있다 보니까 너희들도 모르게 그냥 그 답을 찍어버릴 거라고. 알겠음? 그래서 그래프를 봐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도 원래 좀 설명을 해야 되고 왜 그걸 해야 되는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풀이하면서 보여줄게요. 알았죠? 마지막.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유리함수는 역함수 공식이 있었지. 그러니까 안전벨트. 근데 무리함수는 역함수 나는 알려줄 겁니다. 언제? 다음 시간에. 근데 오늘은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만 딱 하고 마칠게요. 자, 이런 fx라는 함수가 있었어. 역함수 구해봐. 역함수 원래 어떻게 구하라고 배웠어? x만 남기고 다 이항이었지. 근데 x를 남기고 싶은데 루트에 묶여있지. 루트를 풀어줘야 되겠네. 제곱을 해야 되겠지. 근데 이 상태로 제곱하면은 a 플러스 b의 제곱꼴이니까 a 곱하기 b에서 루트가 또 남아있지. 이를 없애줘야 되겠네. 그리고 제곱을 합니다. 그러면 x만 남기기 위해서 4 넘기고 2 나누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뭐 해주면 돼? x, y의 자리를 쓱 바꿔주시면 답이에요. 그래서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이차함수 됩니다. 알았죠? 근데 중요한 게 생겼어. 이차함수 1대1 대응 아니잖아. 그지? 이거 그대로 yx 대칭시켜버리면은 이 함수가 아니잖아. 뭔가 잘못됐어. 아까랑 똑같은 이유야. 뭐? 제곱을 하는 순간을 잘 봐봐. 루트 속도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항상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루트가 양수야. y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근데 그게 여기서는 안 지켜지고 있어. 제곱을 어차피 할 거라서 y-1이 음수가 나올 수도 있거든. 그래서 y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게 여기서는. 그래서 축 1을 기준으로 어디만? 오른쪽만 보세요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제 이거는 yx 대칭시키면은 무리함수 되거든. 알았죠? 요거 뭐 할 때? 양변을 제곱할 때 조심해라. 알았니? 그게 언제도 나오게? 여기서도 나온다. 제곱이라는 연산이 나온다. 그래서 그래프를 먼저 확인을 하자가 되는 거예요. 이유는 다음 시간에 보여줄게요. 왜 연립을 하면은 나오는 답이 틀린 답인지는 다음 시간에 문제 풀이하면서 보여줄게. 알았지? 너희들은 그냥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보면은 답은 나올 거야. 뭐 질문은 한두 개 나올 수 있겠지만. 알았죠? 자, 우리 여기까지.